예, 국민의당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74.6%라는 찬성 의견이 나타나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통합파 반대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통합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과의 통합 교섭 창구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 74.6%의 찬성 의견.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투표율이 23%니까 23% 중에 74.6%니까 실제적으로 전체로 따진다면은 실제로 이게 10% 조금 넘는 찬성률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통합파 반대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우리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예.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에 어떤 득표율,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정치학계에서는 네. 전체 유권자 대비 몇 %를 얻었는가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정당의 어떤 현실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번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20%도 안 되는 투표율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네. 또 기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거라는 경우는 이제 일반 당원도 아니고 그 경우에는 권리당원이라든지 핵심 당원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 경우에도 투표율이 25%를 약간 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일반 평당원을 대상으로 해도 23%의 투표율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갖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3분의 1 투표율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얘기는 국민의당 당원에 예.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투표율을 충족시킬 수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법원에서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족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건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원까지 끌고 갔는데 당내 문제를 예. 그리고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했으면 그 부분은 저는 수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치라는 기본 자세가 아닌가,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3분의 1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한데.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제 질문은. 전체 당원들의 투표율을 본다면 압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당원들의 의사는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반대파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도 열고, 예? 네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전당대회를 연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부 논의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일단, 안 대표께서 재신임, 요번에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심을 건 것은 그 재심을 그전에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 재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원 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74.6%라는 그 지지로 다시 재신임을 받은 대표에 대해서 다시 사퇴하라는 것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또 당의 주인은 당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깔보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치 행태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또 독자적으로 어떤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면 이거야말로 또 전체 당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고, 또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로 하는 의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사퇴의 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임시전당대에서 논의해서 충분하게 찬반 토론을 결정해서 대표 당원들의 뜻을 결정하면 굳이
다르게 별도로 전당대 소집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대파 의원들이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신당 찬당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일 이 반대파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당내 의원님들 중에 이제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당의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분들이 지금 통합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내 큰 흐름입니다. 그 큰 흐름에 역류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큰 흐름이면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임시 전당대회 소집해서 예. 거기서 통합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이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통합에 반대하는 분이던데. 우리가 지금 당원상의 전당대 의장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전당대 소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행위를 하는 분은 전당대 의장이 맞지만 그 임시전당 소집할 권한은 당의 당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그 당무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소집을 의결을 하면 전당대 의장은 그 소집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예. 정상적인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치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거는 의장의 대행을 다른 쪽으로 지명을 해서 다른 분이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당원의 해석상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의장을 임시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부의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의장이 아니면 부의장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부분은 부의장이 누구예요? 지금 이용호 정책의장님하고 아마 김종혜 의원님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당원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자체도 현장 투표보다는 전자 투표로 하는 온라인 투표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실무진에서 그게 예.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통합파 의원들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보완해서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 정당법의 규정을 우리 국민의당 당원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원에도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좀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 남쪽한테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한미 공조의 균열을 획책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의 재탕 삼탕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네. 거기서 튼튼한 군사 안보 방어 체계를 갖춘다면, 북한이 어떠한 제안을 들어와도 저희가 굉장히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화 제의를 하면 저는 대화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계속 문을 닫아 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대화의 어떤 가능성을 약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화는 할 필요가 있고 대신 현재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튼튼한 군사 안보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미동맹 상태는 튼튼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약간의 갈등설 또 이견설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양국이 합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미 갈등설, 이상설이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예. 그래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않을 예. 그런 책무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정당은 저희가 의심스럽다. 한미 동맹을 남남 갈등으로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네. 제재와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대화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어쨌든, 네, 바른정당이 그렇고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대화를 말씀하셔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런 입장들이라는 게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만약 저는 다르다면 저희가 제재와 압박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하는 거고요. 또 튼튼한 한미동맹서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속에서 만약에 대화가 열린다면 저는 바른정당도 그것까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일부에서는 이게 색깔에 다른 두 정당의 합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저는 뭐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양당이 그 어떤 이념과 진영 논리 예. 뭐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자. 그래서 이 낡은 진보, 이 수구 보수를 좀 거부하고 합리적 개혁을 좀 추구하자. 이런 쪽에서는 저는 양당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언제까지 이제 이 얘기 다 끝내야 된다고 보세요? 바른정당하고? 글쎄 일단 이번 당원 투표에서 그 재신임이 압도적으로 돼 있고 또 당원들이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제 당원들 뜻을 받아서 저는 신속하게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서 그 통합의 절차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설 전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통합된 어떤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 밥상에 또 그 주제로 오르는 것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전에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